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나고야 근처 미나미 치타에 왔습니다. 온천하러 온 건 아니고요. 프리우스 5세대 신차를 시승하러 왔는데요. 아, 진짜 프리우스도 이렇게 예쁘고 잘 만들 수 있구나.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항상 공기 저항 개수 때문에 못생긴 프리우스만 보다가 야, 이렇게 날렵하게 나올 수 있는 프리우스 5세대 하반기부터 국내에 판매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가 낱낱이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프리우스의 특징, 자, 저희가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라운, 국내에 지난달에 들어온 크라운 때도 나왔지만 해머 헤드, 저는 어디가 해머 헤드일까 봤는데 우리 임정환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요렇게 둘러진 그 상어의 해머 헤드 같은, 네, 귀상어라고 그러죠. 귀상어가 이게 머리가 이제 좌우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이 라인이랑 합쳐지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그러면서 귀상어 같다는 표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닛에 연결된 이 부분이 헤드라이트보다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헤드라이트가 안으로 파여져 있는 것도 이번 프리우스에서 되게 독특한 디자인. 거의 도요타가 최근에 출시한 크라운 크로스오버에서도 그렇고 해머 헤드랑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특징. 패밀리룩으로 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기 저항계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뭔가 괴기스러운 그릴보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주간 주행등도 이것도 뭐 어차피 도요타의 약간 패밀리룩에서 온 것 같지만 되게 날렵하게 만들었고, 이 안쪽에도 LED를 촘촘히 박아서,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스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LED, 프로젝션 타입의 LED고, 역대 프리우스에서 이 정도 날렵한 모습이 과연 있었을까? 정말 앞모습 너무 좋아졌고, 솔직히 프리우스 이번에 5세대는 앞모습도 좋지만 후 측면, 뒤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봤을 때 되게 예쁜데, 지금 앞모습도 괜찮네. 사실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로 유명한 차긴 하지만 아니, 전에 프리우스가 얼마나 못생겼길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에 프리우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거 3세대. 네, 우리나라에 처음 판 거. 네, 미안하지만. 저 청록색 차인데, 네, 딱 봐도 되게 친환경스럽게 생긴. 그 다음에 4세대는 조금 미래지향적이 됐는데 뭔가 미래가 이상하게 뒤틀린 것 같은 미래. 좀 기괴한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네, 확 변화를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방향으로 된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세대 지금 일본에서 먼저 팔고 있지만 굉장히 인기인 이유가 디자인이 너무 좋아졌다. 두 번째, 편의 장비와 동력 성능. 동력 성능은 우리가 이럴 수가, CVT 이럴 수가 했을 정도로, 물론 변속기 소리는 계속 나지만 전기 주행 거리가 거의 80%, 웬만한 데 다니면 전기가 7, 80% 정도로 전기를 다닐 수 있는, 동력 성능의 파워풀함과 전기 모드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인데, 자, 일단 워낙에 첫 번째 동력 성능보다 프리우스의 그 못생긴 디자인이 사라졌다.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대 프리우스 중에 3세대 CD가 0.25였거든. 제일 좋았다 그러는데 얘도 그 비슷한 수준 정도 될 것 같아. 자세히 보면 A필러부터 C필러까지 하나의 선으로 완전히 곡선을 이룬, 휠은 지금 19인치. 네. 이건 뭐 한국에도 올 게 거의 19인치랑 똑같아. 아마 한국에 요 트림이 기본으로 오고 요거보다 이제 최상위 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를 더한 게 고급 트림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디테일하게 보면. 네, 제가 이 프리우스 보면서 살짝 좀 깼던 게 바로 이 전방 센서인데요. 이 센서가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툭 튀어나와 있는 센서는 잘 없거든요. 좀 안으로 딱 범퍼 형상이랑 맞게 매칭을 해주는데, 이게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득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보기에 좀 덜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좀 옛날 것 같은. 네, 근데 도요타가 이런 점들에는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더불어 대중 브랜드니까. 요 A플라의 요 부분은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을 아마 의식한,
네. 요게 되게 특이했어. 왜냐면 A필라의 쪽창이 쿼터 글라스가 생각보다 무지 크거든. 네. 이게 완전히 거의 그냥 대각선 30도 정도 각도, 무슨 미사일 발사 각도 같이 딱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A필라에 달린 쪽창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또 그 비슷한 그 느낌을 주는 디자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잠고 열었을 때 또 되게 예쁜 소리가 난다고. 네, 그렇죠. 열 때 뭔가 오묘하게 오. 약간 은은하게 퍼지는 소리인데 이게 영상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띵하고 땡띵이네. 네. 근데 현대기아의 막 삑삑한 소리보다는 확실히 뭐 부드러워서 듣기는 좋고 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지금 프리우스의 가장 큰 매력이 A필라부터 쭉 올라가서 상당한 개방감이 있고 C필라까지 거의 하나의 선으로, 뒤에서는 이제 완전히 쿠페 같은 느낌이 나는, 좀 람보르기니 쿤타치 느낌도 난다고 했더니 우리 임 기자는 펄펄 뛰지만 쿤타치를 많이 불려놓으면 물에다 네. 불려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 각도에서 보면은 뒷문이 있는지 잘 가늠이 안 돼요. 저 빵빵한 리어 휀더 라인이라 여기 아래에서 강하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네. 쭉 올라가는. 꺾어 올린 이 디자인 때문인지 여기에 문이 있다는 게 잘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 때문에 뒤에 문 여는 걸 이런 네. 식으로 좀 숨겨놨죠. 숨겨놓은 히든 도 손잡이로 만들어 놓은. 네. 근데 이건 전동식이어서 금방 네. 쉽게 열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비상 탈출할 때 쓰는, 꾹 눌러서 비상 탈출할 때 쓰는, 그러니까 전기 장비가 작동 안 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도면이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넓은 면을 그대로 살리면서 볼륨을 여기다 주고 여기서 선을 꺾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여기 위에도 살짝 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그 대신 여기서 보면은 리어 휀더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방방하. 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방방해야지 약간 그 스포츠 필링이 나잖아. 그리고 이쪽을 또 안쪽으로 말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CD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쪽창도 근데 이게 특이해. C필라에 붙어 있는 쪽창이, 이건 이건 C필라에 붙은 것도 아니고 약간 짜투리창 같은 느낌의 쿼터 글라스가 뭔가. 네. 근데 이 2열 창을 다 내려오기 위해서 도요다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창 다 내려오는 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다 내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쿼터 글라스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서 시동 걸리니까 좀 시끄럽긴 하네요. 엔진 소리가 뭐 어차피.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도어 핸들이 여기만 보인다라는 것도 네. 디자인적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크라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디자인이 스포티하게 바뀌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행감도 좀 스포티하게 그치.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젊어지려고 많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뭐 물 배출되는 창, 여기에 그 네. 플라스틱에 프리우스, 왜 새겨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리우스도 새겨놓고, 뭐 사이드 프로포션도 뭐 전륜구동 특징이지만 프론트 오버행도 꽤 길고, 근데 리어 오버행은 그렇게 그냥 딱 붙여서 저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스포티함을 더 살리는 것 같아요. 리어가 방방하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쁜데, 이 쿠페 느낌이 나는 해치 트렁크가 그냥 한 줄로 이은, 드디어 이제 현대기아가 좋아할지도 몰라. 뭐 도요타도 이미 한 줄로 이은 차들이 있지만 한 줄로 리어 램프를 한 줄로 쫙 이어서 나름대로의 강렬한 포인트를 줬고, 이 프리우스 글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 아이오닉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더 모던하고 생각을 많이 한 글자체 같은. 전체적으로 뒤에도 둥글둥글함을 살리면서 뭔가 좀 더 강인한 요소를 지난번 거에 비하면은 4세대에 비하면, 그리고 이 부분은 엉덩이를 굉장히 방방하게 해서, 요거는 뭐 여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인한 요소를 준 거 아닐까. 사실 이 뒤에서 그게 되게 질감이 되게 오묘한 게, 이 테일램프 쪽의 직선 말고는 거의 직선을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형상에 있어서도 여기도 되게 둥글둥글하고. 그러니까 강한 선들을 거의 안 썼어. 네. 강한 선 거의 안 쓰고, 근데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프리우스가 그 상대적인데, 이게 워낙에 못생겼다가
제대로 좀 나오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제일 뜨거울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에 이 해치 트렁크의 이 넓은 유리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처리해서 뒷좌석 탄 사람들이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이제 고급 사양은 이게 전동 트렁크일 텐데 개구 부분도 굉장히 넓어서 큰 가방 2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차들은 이게 바닥이 더 낮아질 거예요. 지금 이 차가 일본 내수 사양이다 보니까 일본 규제에 맞추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은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네, 템포러리 타이어라도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래 이제 템포러리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께가 엄청나요. 거의 지금 한 이만큼 10cm?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진짜 10cm는 될 것 같은데, 그게 트렁크 공간이 되면은 꽤 넓어지는. 근데 이 아래 턱이 이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템포러리 타이어를 껴야 되는 데는 그렇게 이 키트를 맞아요. 껴서 위로 올려놓고, 아니면 이제 필요 우리나라 같은 데 필요 없으면 내려서, 내려버려. 네, 공간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근데 하는 것 요게 같고요. 돼야지 또 평탄화가 되는, 네, 그렇죠. 요 차박이 가능한 완전한 평탄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차박을 원한다면은 이게 확실히 평탄화되는 게 좋긴 한데, 아마 근데 그러면 그 키트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도 일본 있어요. 애들이 지금 찍어놓은 유튜브에도 프리우스에서 차박하는 게 있더라고. 네. 앉지는 못하는데 길게 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평탄화야. 그렇죠.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도 뭐 턱 같은 것도 없고요. 진짜 매끈해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일본 사양이라 110V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와 다르게 이게 1500W까지 그렇지. 지원을 그러니까 해줘요. 그러니까 비상사태 때, 뭐 지진이든 일본은 이제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어 비상사태 때 프리우스의 가솔린을 발전기 같이 써서 여기서 전원을 써서 뭐 대피 생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차. 지금 이 V3 2개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저 안에도. 여기는 이제 연결해서 밖에서 뭐 이제 레저 때는 이렇게 쓰고, 그런 비상사태까지 생각을 한 발전기용이다. 그렇게도 생각한. 이것도 차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1500W면은 웬만한 조금 그 조리기구 다 작은, 쓸 수 있지. 네, 조리기구는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뭐 220V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아니, 뭐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충분히 네. 해서 들어오니 어차피 그거는 글로벌 사양으로 충분히 가니까. 그래서 트럭 이건 뭐, 공간은 네, 뭐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 치고도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도 한국에 들어올 거고.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은 고민들이 이렇게 A필라를 날렵하게 눕히다 보니까 탈 때, 이제 우리가 한국 평균 시장도 좀 크니까 머리가 부딪힐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탈 때. 조수석 탈 때는 특히 임 기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조수석은 의자가 더 올라와서 탈 때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고개를 제끼고 들어가야 되는. 뭐 오너가 된다면은 익숙해지기야 하겠지만 한 두세 번 멍들고 나면. 네, 근데 익숙해지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디자인 때문에 토요타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 정도는 소비자가 인내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어떨까? 근데 일단은 제가 우엔들 차에 타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확실히 신경 쓰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직물 시트인데 나쁘지 않은. 저도 디자인 사실 모양. 직물 시트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올 사람이 이제 가죽에 통풍까지 들어오겠지만, 기본 모델은 아마 이 정도로 오지 않을까. 이 G그레이드, 일본에서 팔고 있는 G그레이드 정도로 오지 않을까. G그레이드에서 한 급 정도 위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차는 렌터카 사양이라 일단은 가죽 시트가 없고 전동 텔게이트도 없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큰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통풍 시트가 없는 게 기본형으로 올 확률이 높아. 어쨌든 성인 4명이 우리 같이 한국 표준 키보다 큰 경우에 타도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는 내가 아까 맞춰놓은 거에는 주먹 2개가 들어가겠네. 그리고 헤드룸은, 가장 걱정되는 헤드룸은 손바닥 하나 정도.
G70보다 조금 더 여러운 것 같아, 헤드룸이. 헤드룸이요. G70보다. 그리고 의자가 올라오지 않았어. 이게 대각선으로 세우지 않아서. 엉덩이를 안 파놔가지고. 그렇게 파지 않았던. 네. 많이 안 판. 생각보다 2열은 큰 문제 없고, 이 벨트 라인은 비교적 올라간 편. 높아 보이긴 하네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뭐, 큰 문제는 없는. 일단은 앞에 시트 형상이 좀 약간 넓은, 그러니까 스포츠 시트로 보일 정도의 좀 대부분을 감싼 시트라서 좀 전방 시야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시동 버튼은 그냥 일반적인 도요타 차들과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G그레이드 기본 사양, 아마 한국에 올 기본 사양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 네.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저희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크라운이랑 거의 그냥 같은 걸 쓰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항상 들어와 있기도 하면서 앞차가 출발하거나 네. 그랬을 때 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뭔가 그 시그널을 주는 기능도 있다. 가장 큰 계기판은 약간 모터사이클 계기판 느낌이 나는 디스플레이 계기판인데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사실 시인성이나 뭐 필요한 정보는 다 잘 나오니까. 그리고 푸조처럼 이게 상당히 위로 돼 있어서 이제 이 스티어링 림 안으로 이렇게 계기판을 넣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림 위로 계기판이 올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포지션을 잡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되게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HUD가 없어도 될 정도의 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후드의 기능, HUD 기능까지 겸해서 후드가 별도 필요 없이 저렇게 딱 운전하면서 보기 편한 위치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후드 기능이거든 사실상. 자, 틸팅이랑 한번 해보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거의 바뀌지 않고요. 왼쪽만 디스플레이를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비부터 연비랑 이제 에이다스 관련된 기능, 그리고 대충 탔는데도 25km 그냥 후둑 나오는. 지금 연비 보시면은 25.1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이다스 관련 기능 창이 있고, 오디오. 네,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정보인데 이거는 주행 정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 흐름도. 지금은 엔진이 켜져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다스 관련 기능을 조작하는 세팅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경고등인데 지금 경고등이 아무것도 없다고. 없고. 전체적인 계기판은 구성은 깔끔한 것 같아요. 시인성도 좋고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오고 굳이 얘를 보고 후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네, 저는 일단은 스티어링 포지션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현대기아 차나 심지어 제 벤츠를 타도 이 디스플레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살짝 불편하게 이제 스티어링을 놓게 되는데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얘는 놓고 어디다 놔도 가려지는 게 없는. 위에서 그냥 보면 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아무리 이걸 올려도 가려지는 부분이 없는.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있는데 일단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제일 큰 장점은 무선 카플레이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는 아직도 지원을 잘 안 해주는데, 근데 또 현대기아도 참 애매한 게 이게 옵션이 낮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선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보나 블루링크가 들어간 시스템에서는 그 운영체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약간 디스플레이 오디오나 이 정도의 낮은 트림의 오디오에서는 무선 카플레이가 또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케이블은 일단은 C타입을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꽂지를 않았는데도 지금 무선 카플레이가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깔끔하고 한마디로 도요타스러운 것 같아요. 딱 쓰기 편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UI가 이런 게 이거 좀 한글화도 해놨지만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번역돼서 올 거고 뭔가 소재가 특별히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대중차 치고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데는 다 우레탄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어차피 플라스틱이지만 요런 플라스틱이 프리우스 들어간 싸 보이지 않게 플라스틱, 하드 플라스틱인데 그래도 잘 처리를 해준.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사실상 하드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레탄을 좀 잘 쏴준 것 도어까지 같아요. 네. 도어까지 다 됐고 시트 색깔만 더 뭐 예쁜 거로 바꾼다면 훌륭할 것 같고 그 다음에 USB C 타입이 여기도 2개가 있고 여기도 2개가 더 있고 아마 후석 이건 용이고 고급 사양은 후석에도 에어컨 덕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EV 모드 뭐 ESP 끄는 거 오토 홀드 근데 오토 홀드는 메모리가 되지 않아서 탈 때마다 켜줘야 됐고 네. 드라이브 모드는 바뀌면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에코, 노멀, 스포츠, 커스텀 네. 스포츠로 바꿨을 때 크게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속도기 아래 스포츠라고 뜨는 거 말고는 색깔이 바뀌는 건 없네 뻘겋게 바뀌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아주 미세하게 색깔이 바뀌네요. 그러네 이게 초록색이 됐다가 너무 빨간색이 됐다가 하네요. 그러네 살짝 네, 아주 조금 바뀌는데 밤에 이거는- 되면 좀 보이겠지만 예,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크라운에 봤던 거랑 크게 차이 없는 네, 그냥 무난한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두께나 이런 거는 괜찮더라고 네, 다만 조금 이 버튼 배열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게 이게 오디오 컨트롤하는 스위치는 이 스위치랑 이 스위치고요. 이거는 이거랑 모두 이거는 네, 각종 그 계기판 모드랑 설정하는 거고 이거는 에이다스고 에이다스고 네, 그 에이다스는 뭐 현대기아 거랑 거의 비슷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확실하게 좀 어디다 한쪽을 몰아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위아래로 양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물론 오너가 적응한다면 괜찮겠지만 근데 그건 어느 쪽에 가도 결과적으로는 또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처음 접근할 때는 조금 네,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또 특이했는데 뭐 나는 좀 패턴을 줬어 네, 그리고 약간 간접등처럼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싸구려 가방 같지 않은 뭔가 하여튼 패턴을 줘서 전체가 LED는 아니지만 안에서 그냥 LED 등이 이런 무늬를 만들어주는 탔을 때 처음에 탔을 때 이제 A필러가 굉장히 길어서 이게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A필러가 길어가지고 좀 처음엔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달리다 보면 꽤 시야각은 괜찮은 앞에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이 보닛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 A필러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위치에서도 저 렉서스 IS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요타도 그걸 알아서인지 이걸 되게 깊게 파놓긴 했습니다. 이 그러니까 안쪽에. A필러의 커터글라스 네. 뚝창을 굉장히 넓게 해놨어. 근데 주행할 때도 저도 적응이 안 된 차고 심지어 타지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쓰여서 자꾸 이렇게 좌우로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 필러가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시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고 이제 좀 키 큰 사람이 타고 내릴 때 머리 조심. 네. 차에다 그냥 그 붙여놓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문 딱 열었을 때 LED로 머리 조심했다. 네. 제 머리에 형광으로 딱. 멍이 드는 거랑 저 디자인이랑 등가교환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머리에 멍이 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 3세대 못생긴. 근데 머리도 멍이 안 들면 되지만. 이제 사실 토요타 차를 보시는 분들이 저번 크라운 시승기 때도 몇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내나 이런 게 현대기아 대비 너무 약간 덜 화려한 거 아니냐 너무 싸구려로 보인다. 사실은 토요타를 사는 구매층이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구매층은 그렇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볼 때도. 요번 5세대 프리우스는 실내도 괜찮아. 현대기아에 비해서 난 별로 떨어진다고 느낌이 안 들어. 예를 들면 이게 같은 급이 뭐가 있을까, 현대기아는? 원래는 아이오닉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네. 그 못생긴 차. 저 그 뒤에 차처럼 생긴 불편한- 차가 네, 현대도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 아이오닉 6 때도 봤던 거랑 비슷한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 되게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것 같아. 포인트가 되는. 저는 이 트림이 약간 그 일본 차 특유의 감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 차여서 볼 수 있는 트림인 것 같고 패턴이. 네.
그리고 절대 소재감이나 나는 이번 프리우스가 뭐 실내 인테리어 소재나 이런 게 현대기아만 못하다 후졌다. 소위 뭐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이게 엔트리 트림이 3천만 원대 후반, 아마 최고급 트림이 4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라면 아마 4천만 원 초중반까지도 안 가게. 중반이 가면 이제 캠리가 오니까 초반 정도가 돼야 되고 엔트리 트림이 한 3천만 원대 중반은 돼야 되는데 엔트리 트림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종종 연비 30km를 찍는다면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 V12 기능까지 다 달려있는데 얘네가 도요타가 이번에 V12 기능은 거의 기본 장착이더라고. 굉장히 이걸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스티어링 휠 버튼에 대해서는 조약성이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토요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는 이제 차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편하게 타고 싶고 고장 안 나고. 네, 고장도 안 나고 유류비 이런 면에서 세이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차는 그 조건에 다 부합을 한다고 봐요, 저는. 나는 이제 이게 은퇴나 실버 세대에게 적합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벌써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 힘든데 전폭이 1780밖에 안 되는데 1780이면 아반떼가 1825인데 그렇죠. 아반떼보다 45mm가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성인 4명이 전혀 불쾌하지 않게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와, 프리우스가 연비도 에어로다이나믹도 잡으면서 드디어 5세대쯤 거의 한 25년 만에 1997년에 1세대가 나왔으니까 내가 1세대를 2001년에 일본 가서 탔는데 야, 성인 4명이 넉넉히 키 큰 성인이 넉넉히 탈 수 있는 패밀리카가 됐구나. 그런 점에서 5세대 정말 점수를 주고 싶은. 자, 이제 저희가 프리우스 주행을 하면서 동력 성능, 그 다음에 그 왱했던 CVT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일부는 아는데, 잠깐 타본 결과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